TV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은 시청자들에게 아름답고 멋지며 착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현실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훈남훈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설레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가끔은 그 이미지가 실제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실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에게 이미지는 곧 상품이며 이를 잘 구축해야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오늘은 과거를 훌륭히 세탁한 연예인 탑8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위는 강지영입니다. 카라는 원래 박규리, 니콜, 김성희, 한승연 4명으로 데뷔했지만 김성희가 팀을 떠난 후 구하라와 강지영이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강지영은 사촌언니인 NS윤지의 추천으로 소속사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단 2달의 연습 기간을 거쳐 빠르게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영이 과거 일진이었다는 소문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강지영은 파주에서 유명했던 일진 그룹인 파주킨에 속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데뷔 직후 강지영은 친구들과 후배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과거를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과거를 숨기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의 후배라고 밝힌 이들이 익명을 요구하며 여러 증언글을 남기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런 소문은 처음엔 카라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라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과거 이야기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카라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2011년 카라가 전성기를 맞던 시기, 강지영은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습니다. 당시 MC였던 윤종신은 강지영에게 데뷔 직후 파주 지역 일진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언급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지영은 이에 대해 사진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종신은 원래 일진들은 사진을 잘 안 찍는다며 다시 한번 일진설을 언급했고 강지영은 친한 친구들이 문제를 일으킨 그룹에 속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저는 누구를 때리거나 돈을 빼앗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후 꼭 돈을 뺏고 때려야 일진이냐는 반응이 나오며 논란은 지속되었습니다. 강지영에 대한 목격담과 증언도 이어졌는데요. 중학교 시절 술집에서 술과 담배를 했다는 이야기부터 후배들에게 얼차려와 욕설을 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목격담은 단순히 한두 명의 증언이 아니라 수십 명에 달해 신빙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지영의 인성을 둘러싼 논란이 된 일화도 있는데요. 과거 카라와 다비치가 음악방송에서 1위 후보에 올랐을 때 다비치가 8,281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다른 가수들은 다비치를 축하하며 박수를 쳤지만 강지영의 박수치는 모습이 특히 눈에 띄었죠. 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가수의 수상을 축하하지 않는 태도가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인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비록 청순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팬들과 대중에게 자리 잡았지만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7위는 소유입니다. 2010년 걸그룹 시스타로 데뷔한 소유는 감미로운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로 주목받았습니다. 시스타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드라마 OST를 부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솔로 여자 가수로 자리 잡았죠.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털털하고 솔직한 모습은 대중들에게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다수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며 선배 가수로서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유는 연예계에서 소문난 주당으로도 유명합니다. 2015년 카라의 니콜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유와 술 친구라고 밝히며 복분자주를 함께 8병이나 마셨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소유는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는 그렇게 많이 마시지 못한다고 전했지만 여전히 주당 이미지는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소유가 술을 잘 마시게 된 이유는 어릴 적부터 시작된 습관 때문일까요? 소유는 학창시절, 특히 중학교 때부터 술을 자유롭게 마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싸이월드에 올린 사진과 중고등학교 동창들의 증언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죠. 소유가 속했던 걸그룹 시스타는 소유뿐만 아니라 멤버 효린과 다솜도 학창시절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다솜은 순수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로도 활약하고 있지만 학창시절 술이나 담배를 즐긴 것을 넘어 학폭 가해자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소유를 포함한 시스타 멤버들 모두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활발히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소유를 비롯한 멤버들 모두 과거의 이미지를 벗어나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위는 김수현입니다. 2007년 시트콤 김치 치즈 스마일로 데뷔한 김수현은 완벽한 신체 비율, 독특한 저음의 목소리, 그리고 깊은 눈빛으로 현재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수현은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였지만 그를 톱스타로 만들어준 작품은 바로 2013년에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김수현은 전지현과 함께 로맨스를 펼치며 큰 주목을 받았고 이 작품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 방영 이후 김수현이 중국의 한 행사에 초청받기 위해 백지수표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처럼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김수현에게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2007년 데뷔 당시 19살의 나이였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김수현은 당시 유행하던 싸이월드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친구들과 나눈 방명록 내용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17살 때 남긴 방명록에는 친구들과 민증을 위조한 친구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거나 술을 마시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죠. 또한 담배와 술을 끊겠다는 내용도 있었으며 곳곳에 욕설이 포함된 글들이 많아 팬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김수현은 다이어리에 자신의 이상형을 적었는데 그 내용은 허세 가득한 말투로 작성되어 있어 보는 이들을 민망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수현의 고등학교 시절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들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하의만 입은 상태로 단체 사진을 찍거나 독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진들은 당시 친했던 형의 부탁으로 찍은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와는 매우 다른 학창시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김수현이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고 전해지지만 미성년자 시절 술과 담배를 자연스럽게 하고 이를 대화로 나눴던 모습을 보면 지금의 순박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던 시절을 보낸 듯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결코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 과거였던 것 같네요. 김수현은 과거의 이미지를 완벽히 세탁하고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위는 이휘재입니다. 이휘재는 한때 활발히 활동하던 MC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그의 모습을 방송에서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는 논란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언행 문제로 지적받아왔습니다. 2006년 상상플러스에서 정형돈에게 중지 손가락을 들어보이며 이른바 법규를 날리는 장면이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나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본인은 친분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해명했지만 공중파 방송에서 중지를 들어보이는 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경솔한 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가 저지른 다른 논란들에 비하면 비교적 사소한 문제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2010년 스펀지 남양 특집에서는 공포 장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 이만기에게 이만기 씨, 화면 안 보실 겁니까? 라고 말하며 호통을 쳤는데요. 아마 본인은 웃음을 주려는 의도였겠지만 9살 연상의 선배인 이만기에게 마치 훈계하듯 말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유쾌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휘재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집중이 안 되더라, 싸가지 없게 뭐하는 짓이냐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들로 인해 그의 비호감 이미지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특히 연기 대상 시상식에서 보여준 태도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이휘재는 시상식 MC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상식 3주 전부터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을 정도였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무례한 태도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장 위에 패딩을 걸친 성동일을 보며 그는 PD인지 배우인지 헷갈린다며 성동일 씨, 배우 맞으시죠?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성동일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고 생방송 중 화면에 잡힌 성동일의 어색하고 굳은 표정은 보는 이들에게 큰 불편함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그의 이미지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시상 장면에서도 이휘재의 태도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박성웅이 데뷔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을 받으며 기쁨 속에 수상 소감을 전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성동일에게 연기가 많이 늘었다고 칭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휘재가 말을 끊고 큰 웃음소리를 내며 동일이 "형 감독님 같네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이 발언은 성동일을 은근히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었고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박성웅은 표정이 굳어졌고 수상 소감을 잠시 멈추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진 시상에서 아이유와 이준기가 같은 작품으로 상을 받았는데요. 아이유가 당시 상대역이었던 이준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진지한 수상 소감을 말하던 중 이휘재가 또 난데없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약간 이상한데 이 둘? 이라며 둘을 엮으려는 듯한 농담을 던졌고 이로 인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더욱 난처했던 점은 당시 아이유가 장기하와 공개 연애 중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휘재의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적절치 않은 언행으로 비춰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휘재는 배우들에게는 형이나 누나 같은 호칭을 사용하며 친근함을 강조했지만 정작 공동 MC를 맡았던 박민아에게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박민아가 남궁민에게 인사 멘트를 건넸을 때 그는 개인적인 인사는 대기실에서 해라라며 면박을 주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그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날에만 3명 이상의 배우에게 엿먹이는 걸 해냅니다. 훗날 이휘재는 한 방송 프로그램인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는 성동일과 자신이 매우 가까운 사이였으며 일부러 성동일의 당황한 표정을 연출하며 일종의 상황극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죠. 또한 현장 분위기도 좋았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성동일의 소속사에서 밝힌 내용은 이휘재의 해명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성동일은 시상식에 조금 늦게 도착해 몸이 추워 패딩을 입고 있었을 뿐이며 상황극이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성동일은 이휘재와 특별한 친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휘재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 사건 이후 이휘재는 점점 대중의 신뢰를 잃으며 시상식 MC는 물론이고 방송계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가족마저 논란에 휩싸이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1년 1월 이휘재의 아내 문정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아랫집 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댓글을 남기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에는 매트라도 깔고 뛰게 해달라. 여러 번 부탁드렸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아 참다 못해 글을 남긴다. 임신 초기라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 방송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도 이휘재와 아이들이 실내에서 운동화를 신고 야구나 캐치볼을 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문정원은 이사한 집을 소개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정원은 뒤늦게 매트를 주문하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확산되자 이휘재 가족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추가 폭로들이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버랜드의 한 직원이 이휘재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2개 판매했는데 지갑이 없다는 이유로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다며 떠났고 끝내 돌아오지 않아 직원이 사비로 32영원을 지불했다는 사연이 공개되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어 이휘재 가족이 이사하면서 쌍둥이 형제가 다니던 학원의 학원비를 내지 않고 떠났다는 주장, 아이들이 타인의 간식을 허락 없이 먹었는데도 이를 제지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는 목격담, 비행기에서 아이들이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웠음에도 방치했다는 이야기 등이 잇따라 나오며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놀이터와 키즈카페 등에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는 평판도 퍼지며 이휘재 가족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계속된 논란 속에서 이휘재 가족은 캐나다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중들은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휘재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위는 이창명입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는 유행어로 한때 큰 인기를 누렸던 이창명.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서 그의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창명은 방송에서 무심코 내뱉는 실언과 막말로 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출발 드림팀 출연 당시 프로게이머 임요한이 이끄는 팀이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름도 없는 새끼들이 이겨봐야 재미없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며 재경기를 진행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이 했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담처럼 꾸며 말하거나 동료 연예인들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는 태도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막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KBS 행복 채널에서 보조 MC로 활동하던 그는 출연자 이상하 부부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천사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장면이 방송되며 감동을 자아내던 중 충격적인 망언을 합니다. 방송 말미에 이창명은 아이를 가질 때는 성관계를 좀 깨끗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의아할 수 있지만 관계를 깨끗이 맺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장애인의 출생 원인이 성관계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메인 MC가 곧바로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며 그의 발언을 수습했지만 이미 방송은 그대로 송출되었고 이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발언이 나간 뒤 인터넷에는 분노한 시청자들의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형과 조카가 장애인임을 밝히며 이창명의 발언에 형수가 크게 울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방송 하차 요구를 받았고 출발 드림팀에서도 하차하게 되며 그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2016년에는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이창명은 운전 중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현장에서 도주 20시간 넘게 잠적했습니다. 사고 전 술자리에서 있었던 정황 때문에 음주운전이 의심되었지만 이창명은 배터리가 없어서 연락을 못했다. 가슴이 답답해 병원에 갔던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음주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나 싶었지만 사고 차량이 그가 명의만 빌려 등록한 유령회사를 통해 리스한 차량임이 드러나며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법인명의 차량 등록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 유령회사를 만든 사실까지 밝혀지며 음주운전 논란에 더해 세금 회피 의혹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그는 출발 드림팀 MC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의혹은 증언과 정황이 충분했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하며 사건은 음주운전 무혐의로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이창명은 방송에 간간히 복귀하고 있지만 그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3위는 조영남입니다. 조영남은 개인적으로 피하고 싶은 사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는 한때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배우 윤여정과 12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윤여정은 배우로서의 재능을 발휘하기보다는 가정에만 집중하며 살았지만 조영남은 가정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여정에게 너무 못생겨서 같이 잘 수 없다는 등의 무례한 발언을 하며 결혼 생활은 매우 힘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영남은 인기를 끌고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윤여정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조영남은 여자들과 놀러 다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외도가 들켰을 때 그는 내연녀와 함께 살자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윤여정은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했으며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로 고작 5천만 원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혼 후 조영남은 윤여정이 성격 문제 때문에 이혼했다고 떠들었고 이로 인해 당시 방송 재기를 어려운 시절이었던 윤여정은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한동안 모습을 감춰야 했습니다. 윤여정은 이혼 후 조영남을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지만 2021년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에게 조영남은 나처럼 바람 피운 남자에게 최고의 복수라고 자의식 과잉의 인터뷰를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2위는 조영기입니다. 1991년 8월 2일
조영기는 국방부 홍보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강원도 정선에서 영화 관계자들과 함께 여관에 묵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8월 3일, 그는 술에 취해 여관에 들어가지 않고 차 안에 앉아 있었고 동료들이 겨우 그를 여관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후 8월 4일 정오에는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리다가 덕평 구간에서 32세의 나점래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었음에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음주로 인한 사고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도로 옆 숲에 12m나 끌고 가서 시신을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타잠이 듭니다. 7시간 뒤 경찰에 의해 체포된 조영기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시체 유기 등의 죄를 지었지만 과실치사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시체 유기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조영기는 당시 유명한 연예인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을 일으켰지만 언론은 이를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당시 인터넷도 활성화되지 않아 사건은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조영기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2년도 채 살지 않은 채 1993년 3월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방송 활동을 재개했고 이후 인기 배우들과 함께 여러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그가 음주운전으로 감옥을 다녀온 뒤 맥주 카스 광고를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이 사건이 묻히고 나서 그는 방송에 계속 출연하며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그의 사건이 다시 알려지게 되었고 일부 시청자들은 이 사람을 방송에 내보내지 말라는 항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를 지적했지만 대중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2010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영기를 킬러조라고 부르며 그의 음주운전 개그 장면이 확산되었고 그의 죄가 20년 만에 재조명되었습니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조영기는 방송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방송 활동을 하며 연예인 생활을 이어갔고 24년 동안 그저 과거를 무시한 채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방송에서 퇴출된 뒤 유튜브 활동을 준비했던 그는 킬러조라는 별명을 의식한 듯 댓글창을 닫고 활동했지만 결국 비판적인 여론과 무관심 속에 현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사건에 대해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조영기는 한때 미국에 거주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2023년 4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위는 최정원입니다. 가수 최정원, 과거 유엔의 멤버로 활동했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노래방에서 유엔의 곡 중 선물을 자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정말 아쉬운 부분도 많았죠. 그런데 최정원에게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DM에서 최정원에 관한 부정적인 글이 올라왔고 그 댓글들 중 일부는 그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갑자기 한 사용자가 최정원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댓글을 남긴 사용자의 닉네임을 확인해보니 GDGDGA였고 아이디는 JONGWON1이었는데 이 아이디는 과거 싸이월드에서 최정원이 사용했던 주소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최정원은 서둘러 댓글을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관리소 직원이었다는 점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듯 허술하게 정보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는 단순히 귀여운 일화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정원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한 여성인 B씨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는 내용인데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그 여성이 가족 사진을 올려놓았고 이미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둘은 브런치 약속을 잡고 첫 만남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된 사건은 5월 27일에 발생한 것으로 이때 간단히 한 잔이라는 말을 빼면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성 또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한강 고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강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B씨는 근처 화장실로 가길 원했지만
최정원은 얼굴이 팔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킥보드를 타고 최정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최정원의 집으로 갔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의 남편이 남긴 자백에 따르면 최정원과 이동할 때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다음 날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약 2주 후 최정원은 다시 그 여성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성은 자전거에 갑자기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몇백만 원짜리 장비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 후 아들을 혼자 두고 두 사람은 자전거를 타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만남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브런치 약속을 통해, 두 번째는 한강에서 와인을 마시며, 세 번째는 자전거를 타면서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만나며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최정원과 여성의 만남은 남편에게 자주 노출되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또 자주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결국 반성문을 썼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이 찔려서 말을 하지 않고 만났다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반성문은 6월 21일에 작성되었고 그로부터 3일 뒤 또 하나의 반성문이 추가로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외에도 최정원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 이 일은 이렇게 발단이 되어 최정원에게도 1억 원 미만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최정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날 한강에서 와인을 마셨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만남이 약속된 시간이 밤 7시였고 남편이 아내에게 올 때 우유 사와라고 말했을 때 이미 밤 9시 23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였다고 해도 2시간 만에 한강에서 와인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서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술을 마셔도 그렇게 빨리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 아무 일이 없었다는 최정원의 주장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게 아니죠. 핵심은 유부녀에게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유도한 사실입니다. 결국 한강에서 마시긴 했지만 끝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날 뭘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유부녀를 지속적으로 집으로 유도하는 모습은 분명히 존재했죠. 만약 제가 그 남편의 입장이라면 정말 화가 날 일입니다. 더욱이 오징어, 쭈꾸미, 개구리, 해삼, 말미잘, 붕어, 두루미 같은 사람도 아닌데 잘생긴 연예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기분 나쁠 만하지 않나요? 물론 동네 친한 동생이라서 그럴 수도 있었지 않겠냐? 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친하더라도 유부녀가 남편 몰래 과거에 만난 동네 오빠와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술을 마시며 오빠 집까지 가고 자주 전화하며 보고 싶다는 카톡을 주고받고 자전거 취미 활동을 같이 한다면 이 상황을 좋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반대로 내 아내가 그렇게 하거나 내 남편이 그렇게 한다면 완전 쿨하게 넘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보통 연인 사이에서도 심지어 밖에 있는 술집에서 10일로 남사친이나 여사친과 술 마시는 것도 이해 못하겠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불륜이라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X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라는 거고요. 뭐 연예인이니까 외부 노출이 안 되는 집에서 만나자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 알겠는데 친한 동생의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각자 얼마나 쿨한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옹졸하고 속 좁은 여자라 이런 걸 용인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정원이 뭘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말 유엔 멤버들 모두 문제가 있네요.